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일 익산시의 제1차 정례의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하실 의원님은 5분으로 박종대 의원님, 이중선 의원님, 김경진 의원님, 손진영 의원님, 조남석 의원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질문 시간 및 답변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괄 질문, 답변 방식은 의원님께서 질문 시간 20분 후 범위 내에서 일괄 질문을 하신 후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분 후 범위 내에서 보충 질문이 가능하오니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 일답 방식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 시장님께서는 집행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40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보충 질문이 불가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괄 질문 답변 방식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 남중동 오산면을 지역구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박종대 의원입니다. 저에게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최종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정원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장기화 국면 속에서도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희생을 감안하며 지금껏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신 익산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 우리 시민들에게 작게나마 희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해가며 남은 기간에도 시민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시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4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익산 푸드 통합지원센터 주변 악취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성과, 둘째는 청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필요성, 셋째는 고두지구 재검토 지연에 따른 대책 및 향후 방안, 넷째는 신흥공원을 활용한 국가축제장 확장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정 질문이 우리 익산 시정의 발전 방향에 대한 깊이 있게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익산 푸드 통합지원센터 인접업체에서 발생되고 있는 악취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시는 시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자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익산시 미래 먹거리 생태계 구축을 비전으로 지난 2021년 5월 재단법인 익산 푸드 통합지원센터를 출범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2022년 5월 총 사업비 56억을 투입하여 제4산업단지 내 익산 푸드 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였고 드디어 올해 2월에 준공되었습니다. 한편 지원센터를 건립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었던 작년 12월 저희 산업건설위에서는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건립 현장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센터 건립 과정의 비전을 확인하고자 실시한 현장 방문이었지만 본원은 비롯한 저희 산업건설위원들은 전혀 생각지 못한 곳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한 가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돼지 혈액을 이용하여 혈장 단백질을 생산한 파이오랩이라는 회사에서 표현하기조차 어려운 지독한 악취가 발생하여
현장 행정 내내 보원 의원뿐 아니라 현장에 있던 모두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중대차원 문제를 센터 중공을 코앞에 두고도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 의원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뿐더러 무엇보다도 당시 악취 문제를 이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도 여러 명 함께 한 자리에 놀라움을 넘어 붕괴스럽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가 건강한 먹거리, 바른 먹거리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현실은 지독한 악취만이 가득한 아이러니한 상황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단 센터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업체와 인근 주민들까지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이기에 본 의원과 여러 동료원들은 해당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함을 현장 행정 이후 줄곧 주장해 왔습니다. 시장님, 악취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은 지 어느덧 6개월이 경과한 지금 시장님께서는 상황이 좋아졌다고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까? 지난 2월 센터 개소식 때 시장님께서는 우리시 푸드 플래너 비전을 말씀하셨지만 정작 현장을 찾은 많은 시민들께서는 악취로 둘러싸인 센터를 먼저 바라보지 않았을까 보는 심히 우려가 됩니다. 사실 악취 문제 지적 이후 익산시는 악취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해당 업체 또한 전담 환경관리사를 고용하는 등 나름 악취 절감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악취가 지속되는 등 근본적인 해결에는 턱없이 부족한 지금의 실정을 볼 때 이제는 강력한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나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업체와 협의를 통해서 악취 절감을 이뤄내는 데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이로서도 부족한 현실이라면 악취 방지법과 폐기물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강력한 행정 처분까지도 극단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올해부터 학교 급식이 재단 지형 체제로 전환되며 우리 지역 3만 8천여 명의 식재를 공급 중에 있고 특히 올 하반기 공공급식까지 확대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가 익산의 먹거리를 책임진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듯 우리시 푸드 플랜을 이끌어가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가 악취 가득한 이미지가 아니라 부디 건강한 먹거리 이미지로 시민들에게 인식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해당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하셔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우리시에서 시행 중인 청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익산시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청년 및 신혼부부에 대하여 주택 전세 보증금과 주택 구입 자금에 대해 대출 이자를 일정 부분 지원하며 익산형 주택 금융 지원으로까지 명명하며 대대적으로 홍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최대 2억 원의 융자금에 대한 3% 대출 금리를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시는 표와 같이 매년 100명 이상의 청년 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을 지원함과 동시에 인구 유입 효과까지 나타내는 일석이조 사업입니다. 21년에 처음 도입된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당시 시중 대출 금리가 연 2%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무이자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사업이었으며 그간 익산시는 시행 2년에 걸쳐 융자 한도를 증액시켰고 지원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연장시키는 등 해당 정책을 고도화시키는 과정을 거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시켜 청년 신혼부부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본 사업은 그간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큰 힘이 되어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금융여건 변화를 살펴보면 2021년 하반기부터 지속되어 온 기준금리 상승 여파로 인해 사업의 효율성이 사업 초기에 비해 많이 저하된 실정입니다. 대출금리 3%를 지원받아서 사실상 무이자 혜택을 받는 것으로 사업이 선정되었으나 2020년 1월부터 1분기 0.4%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였고 2022년 4분기에 이르러서는 본인부담금이 최대 3%까지 치솟았으며 단기간에 청년 신혼부부 가계대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임시 방편으로 지난 4월부터 익산시와 금융기관도 별도 협약을 통해서 신규 접수자에 한해 가상금리를 0.5%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이는 주거비 부담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본사업의 설계가 고금리라는 현 금융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였다는 방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주택재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 고도화를 제안드리며 시장님의 주택금융 지원사업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대출금리 3%를 고정적으로 지원한 지금의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 불가능한 금리 변화에는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 줄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 시 미래 농업 융자금 2차 보전금 지원 사업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익산시 미래 농업 융자금 2차 보전금 지원조례 제5호에 따르면 시장은 농업 융자금 2차 보전 지원 비율을 대출금리의 70%, 5%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익산시는 2021년과 2020년 대출금리 3.7% 중 4분의 3에 해당하는 2.775%를 시가 지원해 줌으로써 농가 자부담이 0.92%에 그쳤고 금리 인상이 반영된 2023년에도 대출금리가 6.5% 크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익산시가 대출금리 4분의 3에 해당하는 4.875%를 지원해 줌으로써 자부담은 1.62%의 수준에 머무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미래농업 융자금 이자 보전금 지원사업이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서 우리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수혜 대상자 입장에서 사업을 바라봤을 때는 그 차이가 확연히 보였습니다. 미래농업융자금 2차 보전금 지원사업이 연 단위로 대출금리를 산정하고 대출금리의 75%를 지원해 줌으로써 여러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일괄성을 유지시킬 수 있었던 반면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매 분기별 대출이자가 금리 변할 뿐더러 대출금리는 3%만 고정적으로 지원하다 보니 금리 변동에 따른 추가 부담금은 오로지 사업 대상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출금리 지원 한도를 3.5% 상향시키려는 땜방식 정책 손질조차 중앙부처와 사회보장제도 협의기관 소요로 인해 현 상황에 바로 적용시키지 못하고 지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가계부담의 예측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사업의 연속성마저 위협받고 있는 본사업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익산시는 미래 농업융자금 2차 보전금 지원사업에 준하여 본사업 또한 1년 혹은 6개월 단위로 대출금리를 산정하고 대출금리의 80% 혹은 90%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사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작년 12월 전국 최초로 청년시청을 개청하는 자리에서 우리 익산시가 대한민국 청년정책을 선도하겠다고 공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을 우리 청년 신혼부들이 익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향후 주거금융 지원 정책에 떼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는 익산시 고도지구 재정비 용역 중지 관련 대책 및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익산시는 민간공원 등내사업 추진 등에 따른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원 주변 경관 차단 방지 계획 및 조망권 확보를 위해서 결정되어 있는 고도지구 적정 여부를 재검토하는 용역을 2021년 하반기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토지 이용 효율성을 합리화하고 제반 기능의 조화를 이루어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주요 대상지는 팔봉 그린공원을 주변으로 하는 팔봉동 1원, 마동 그린공원을 주변으로 하는 마동 1원 등 4개소이며 당초 도시관리계획상 5층 이하의 고도로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초 영역을 실시하실 때는 경관 및 기반시설과 연계한 적정 수준의 고도지구 조정 및 완화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기대하였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해당 용역은 2022년 7월 중지된 이후 현재까지 장기간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용역을 재개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나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고도지구가 해제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투기꾼들로 인해 주변 시세가 비정상적으로 들썩일 우려가 있을 수 있고, 또한 해당 구역 내에 위치한 대규모 시설과도 아직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이 중기진 사유가 아닌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장님, 장기간 중지되어 있는 익산시 고도지구 재정비 용역에 대해 대책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린공원 주변이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인하여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익산시는 더 이상 용역을 지체 말고 하루빨리 대안을 마련해서 진행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익산시에 매년 열리고 있는 국가축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익산시의 시화를 테마로 2004년부터 시작된 국가축제는 어느덧 벌써 20년이 되었고, 이제는 우리시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지난 22년과 21년에는 전시 위주로 축제가 진행되었지만 작년에는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개최되며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그동안 움츠렸던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근 개최된 국가축제 방문객 수를 살펴보면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8년 64만 명, 2019년 71만 명에 이어 일상 회복 단계 작년에는 63만 명이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많은 방문객 수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시 국가축제는 이미 작품성을 널리 인정받아 전국적인 축제 반열에 오른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면에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존재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 일환으로 익산시는 작년 11월 국가축제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참석하였고, 본 의원 또한 토론자로 참석하여 온시 국가축제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있게 논의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된 가운데 그중 세미나 참석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익산 국가축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축제 장소와 추진 주체에 대한 검토와 대안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익산 국가축제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이 자리를 빌어 시장님께 몇 가지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사실 지금의 국가축제는 다목적 성격이 강한 중앙체육공원에서 전시성, 단발성 분화 형태로 개최되다 보니 축제의 공간적, 시간적 확장의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국화를 옮기기 위해 많은 인력과 비용이 불필요하게 투입되고 있을 물론 국화가 콘크리트 바닥 위에 화분으로 전시되면서 자연의 막가는 동떨어진 인위적인 느낌마저 강하게 되는 게 지금의 모습입니다. 국화를 고정적으로 식재하여 다양한 국화를 자연 형태로 관람할 수 있는 식재형 연출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단발적인 운영 방식입니까? 그간 시장님께서도 이에 대한 문제인식과 대안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수차례 들어왔을 것입니다. 보이는 것처럼 서산 국가축제나 화순 국화향회를 가보면 노지에 심겨있는 국화를 축제장 어디에서든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축제 기간이 아니더라도 지역 주민이 언제라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축제 공간을 상설하여 조성해 놓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익산시도 접근성, 기반성 등이 갖춰진 장소를 별도로 선정해서 국가축제를 추진함과 동시에 해당 공간을 사계절 활용할 수 있는 정원형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중앙체육공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축제의 장을 수변경관이 뛰어나고 사시사철 식재형 연출이 가능한 신흥공원과 신흥저수지로 확장 변경하는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신흥공원 조성사업이 조속히 완료돼야 할 것입니다. 신흥공원이 조성사업이 2025년 12월 준공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입하지 못한 공원 내 사유지 면적이 약 16만 제곱미터로 향후 400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속히 예산을 편성하시어 공원 조성에 박차를 가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심 속 수변 공간이 신흥저수지는 우리 시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천혜의 자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그 활용 정도가 미약해 보입니다. 현재 둘레길과 유채꽃밭 조성만으로 익산 시민의 기대치에 턱없이 부족한 만큼 시장님께서는 광역상수도 조기 전환으로 상수원 보급을 해제 방안까지도 강구하셔서 물과 어우러진 국가정원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큰 그림을 그려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방법론적으로는 신흥공원과 신흥저수지를 중심으로 국가축제 및 국가정원 조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 영역을 추진하시어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가축제의 새로운 변화를 본격적으로 준비해 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축제 장소와 더불어 축제 추진 주체와 관련하여 짧게나마 보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국가축제는 국가 재배부터 축제 운영까지 농업기술센터 직원들로 구성, 축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 선진화를 연구하는 부서에서 축제를 전담하다 보니 국가 재배에 대한 전문성은 우수할지도 몰라도 콘텐츠 구성과 행사 진행 등 축제 운영에 있어서만큼은 방문객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올해 20주년 축제에 걸맞지 않는 단초름을 보여줄 수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축제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필요가 있고 축제 주체 또한 이원화시켜 국가재배는 기술센터에서 수행하고 축제 운영은 별도 전문기관의 의뢰에 추진함으로써 축제 완성도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 전향적인 자세로 이러한 국가축제 발전 방향 등이 이루어진다면 익산 국가축제는 조만간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도약할 것임을 본 의원은 확실합니다. 익산만이 가진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익산만의 완연한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희망하면서 이에 대한 시장님 의견을 어떠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대 의원님 장시간 질문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박종대 의원님, 육산 의원, 관록 의원답게 정말 통찰력 있는 그 시정을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거 하나하나 잘 검토해서 시정에 반응해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총괄해서 말씀드리고 우선 부분적으로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 시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단의 푸드통합지원센터에 악취가 발생한다는 거, 그건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거기는 악취관리 지역이 아닙니다. 그 민간하고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악취 배출 사업체들이 자연스럽게 입주할 수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총 31개 입주기업 중에 21개 기업이 악취 배출 사업자입니다. 거기에 지금 식품을 다루는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악취가 나는 그 지역에 있어서는 되겠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하림산업을 비롯해서 식품기업들이 6개, 7개가 있는데 전부 다 악취 배출 사업자입니다. 이게 냄새하고 그 제조 과정에서 악취가 배출하는 거는 별개로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 방문하셨을 때 그날이 이제 기후가 좀 안 좋고 저기압이기 때문에 악취가 많이 발생했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 관련 업체 이제 바이오랩이라고 지적을 하셨죠. 거기하고 잘 협업을 해서 저희가 환경관리 전문가를 하나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악취가 많이 정리가 돼서 제가 어제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게 심하진 않다. 그날 유독 심했던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제가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뭐 악취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저희들도 적절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만은 여기는 근본적으로 악취를 안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단지라는 것은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 청년 신혼부부 주택자 그 이자 지원하는 문제, 그것도 아주 깊이 있게 정말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좋은 제안을 많이 하셨는데, 그 실효성을 높이려면은 방식을 좀 바꿔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 그 본래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가 3% 지원하는 것만 가지고도 자기 부담 하나도 없이 100% 이자 지원이 됐었어요. 근데 고금리 사태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자부담이 늘어나서 이제 우리 의원님 같은 그런 고민을 이제 하게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식을 우리 그 농업융자금 방식으로 총액의 정률적으로 80%면 80%, 90%면 90%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그 질문 중에 나왔지만은 저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은행번호 협의를 해서 기준금리하고 이제 변동이자죠. 가변율이라고 하는 건가요? 제가 갑자기 용어가 생각 안 나네요. 그걸 0.5%를 낮췄고, 저희가 또 지원 금액을 0.5% 높이기 위해서 지금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협의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해 봤을 때 현재 농업융자금이 지금 75% 지원이 된다 했는데, 지난 4월달 기준금리로 봤을 때 그 73.8% 거의 비슷해졌어요. 거의 비슷해졌는데, 이제 고정금리하고 가변금리의 장단점을 좀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금리 인상기, 상승기에는 고정금리가 유리하고 금리 하강기에는 가변금리가 유리합니다. 저희들은 지금은 금리 하강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73.8% 이상의 커버리지가 계속 더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정액지 정률제로 딱 해버리면은 오히려 안정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장점은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는군요. 예를 들어서 금리가 더 낮춰져 가지고 사실 자기부담금이 없을 상태까지 됐는데도 80%니까 자기부담을 20%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 초창기에 100% 전부 다 그 자기부담 없이 시에도 지원하던 그런 상황이 다시 와버리면은 거꾸로 이제 청년 신혼부부들한테 자기부담률을 높이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도 같이 검토해 봐야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일단 다시 금리 상승기로 전환한다고 한다면은 우리 의원님이 제시해 주신 그 방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예산 문제가 아니고 신혼부부 청년들한테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방식으로든 간에 신혼부부들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분간 지금 제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올려놨으니까 그 이제 보건복지부 협의 그 승인 오는 거 보고 그러고 나서 자부담률을 계산을 해서 오히려 자부담률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면은 현 상태로 계속 가는 것이고, 그것이 더 늘어나게 된다면은 이제 방식을 바꾸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도지구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고도지구 지정된 4개 지역이 20년이 경과가 돼서 그 계속 고도지구를 유지할 필요가 존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가지고 용역을 재작년 연말에 시작을 했죠. 시작을 해서 용역을 해보니까 3개 지구는 그 당초에 지정 목적에 여건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를 해야 되는 걸로 지금 잠정 결론이 나 있고, 1개 지구 좀 말씀하신 마동지구가 이것은 거기에 이제 공원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고도 제한할 필요가 없다 해서 이제 풀어주는 걸로 이렇게 방향이 정해졌습니다만은, 갑자기 중단시킨 이유는 거기에 이제 하이트 공장이 있잖아요. 하이트 공장이 우리가 이제 고도 제한 해제시켜주면은 땅값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땅을 팔아서 완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완주로 가는 것을 도와주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그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트 맥주에 협상을 해서 익산 관내로 이전을 하면은 그때 추진하겠다 해서 용역을 중단했는데,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이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협상을 한번 해보고 안 되면은 하이트 맥주 빼고 나머지 지역만 넣고 저희들이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물론 나머지 지역을 하면은 토지 효율성은 많이 떨어지긴 떨어져요.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그런다고 해서 기업이 타 지역에 이전하는 것을 도와주는 꼴이 되더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축제, 국가축제, 정말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 칭찬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 공무원들 한 개 개에서 그것도 일부 몇 명이
이 큰 축제를 하고 있어요. 그 인접 지역의 축제 상황을 쭉 보면은 적어도 하나 과정도 그래서 전문 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1년 내내 상시적으로 그 축제만 예를 들어 김제 지평선 축제 그것만 하는 과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 전문 기관에 위탁을 해서 1년 동안에 전문 기관은 그것만 준비하는데 우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본전 업무 해가면서 이 일을 해요. 이제 공무원들이 사실은 대단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일부 이제 미흡한 부분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무언 거니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이것은 아무래도 그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5, 60대에 맞추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별로 찾지 않는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만 저희들 이제 외주를 주고 있는데 외주 금액을 예산을 더 확대를 하고 그래요. 확대를 해서 외주를 해서 프로그램 운영은 전문 기관 설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그동안의 전문성이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기관을 시키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다만 공무원들이 지금 애로를 호소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국가축제 예산을 보시면은 지금 유사한 규모의 축제를 하는 지역에 자료를 한번 보니까 지금 우리하고 비교되는 것이 마산하고 한평이죠. 마산하고 한평인데 마산은 지금 20억 축제 예산이 또 한평도 20억. 근데 방문객 수는 우리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작년에 63만인데 거기는 50만, 한평은 20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큰 축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은 13억으로 좀 묶어놨어요. 근데 13억 중에도 2억 원은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의원님들이 지금 염려하시는 사항들을 제대로 커버하려면 저는 이 전문성을 활용을 하는 것이 100번 좋다. 다른 기관 위탁해봤자 이 이상 할 사람이 없다. 다만 부족한 부분에 외주를 주겠다. 그렇게 하고 지금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좀 넉넉히 주셔서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마음껏 잘 기량을 발휘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 축제를 이원화하자고 그러셨는데 이원화는 사실은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그 전문 부서가 이제 다르기 때문에 저 이원화가 필요한 부분은 외주를 주는 방식으로 해결하면은 결국은 그것이 이원화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신흥공원에 지금 우리가 식재 방식으로 하지 않고 화분을 갖다 놓는 방식으로 하니까 그것이 상시 축제장으로 활용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지금 다 보시면은 거기에 사계절 그 국화가 심어져 있는 데가 없어요. 국가 축제 기간 동안에 우리는 분으로 오는 것을 거기는 땅에다 심을 따름이죠. 말씀하셨듯이 그 국화를 심으면은 사계절 내내 꽃을 보신다고 했는데 국화는 언제 핍니까? 가을에 한 번 피잖아요. 우리 신흥정수장은 지금 1년 내내 시민들한테 개방해야 되는 공간인데 1년에 국화꽃 필 때 이후에는 꽃이 없는 거예요. 꽃이. 그래서 계절꽃을 수시로 바꿔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지금 계절꽃을 계속 순환해서 받고 싶지 않습니까? 봄에 유채꽃부터 해서 가을에 코스모스까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계절꽃이 심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국화꽃을 식재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문제입니다만은 첫 번째는 식재할 수 있는 그 품종이 사실 없어요. 구절초 같이 야생국화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상시 정읍 야생화 축제 같이 구절초 축제 같이 할 수는 있는 건데 그 나머지는 우리가 식재에서 할 수 단연생 국화는 거의 없다. 지금 어자국이라고 하는 것이 한 2, 3년 가긴 가는데 그것도 매년 다시 심지 않으면은 꽃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고 1년에 한 계절밖에 못 본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것을 한 군데 심어가지고 계속 예산 낭비하지 않고 효율성 있게 그 집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고민을 해봤는데 결론에 도달한 것이 결국은 현재 방식대로 할 수밖에 없다. 다만 화분에 있는 것이 아무래도 눈에 보기가 안 좋으니까 가급적 심을 수 있는 것은 다 식재를 하자. 그리고 중앙체육공원은 거기는 심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는 화분을 하지만은 그 구조목을 해서 할 수밖에 없지만은 나머지 지역은 심을 수 있는 것은 심어서
좀 자연미를 좀 더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흥공원 이제 매입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 저희는 이제 민자공원 사업으로 거기 매입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자공원 사업이 이제 불가능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매입을 해서 공원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 조성하려면은 말씀하셨듯이 추가로 한 400억이 더 들어가야 돼요. 우리 시 예산으로 공원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500억, 600억을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도시계획적 관리 방안이라고 있어요. 땅 개발을 하지 못하게 보존관리지역으로 묶을 수 있는데 다 묶고 꼭 땅 개발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만 저희들이 발견해서 거기만 매입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빨리 시작을 하고 나머지 우리가 그대로 둬도 난개발이 우리 보존관리지역을 묶어놓으면은 난개발이 개발 발생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은 현재 상태 그대로 두고 공원을 풀어줄 겁니다. 그걸. 그렇게 해서 예산 집행을 최대화, 효율화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광역상수도 전환하는 문제도 전에부터 여러 차례 나왔던 얘기죠. 근데 이제 광역상수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민 공감대 형성 공론화 과정이 이제 필요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환경부의 승인을 받기를 40년 안에 앞으로 40년 안에 광역상수 전환을 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승인을 받았거든요. 40년 안에 주민들 충분히 공감대 형성을 해서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광역상수도 전환하는 것이 맞다. 지금 반대 여론이 있는데 어거지로 그걸 밀어붙여 할 필요가 일단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 상태대로 해도 저희들이 하수도 보존구역 그 규칙을 법령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광역상수도 전환하는 문제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의원님 보충 질의 있습니까? 네. 박종대 의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특히 그 악취 산단이라고 하지만 돼지 혈액을 이용하는 그 악취는 도축장에서도 사실은 악취가 너무 심해서 그동안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 그 악취가 심하게 나는 부분은 카바를 씌워가지고 탈취제를 달았었어요. 그래서 거기도 그렇게 한 적이 있고 또 계문동의 오수 처리장에도 제가 이원할 때 지적을 해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가 완전히 현연히 없어졌어요. 전체 거기 악취 나는 공단이다 이거보다는 특히 그 재료가 너무나 악취가 심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의원이 몇 가지 그 제안을 드렸던 것입니다. 다른 부분은 뭐 시장님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하시고 국화축제는 제가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국화축제하고 서동축제를 더 이상 중앙체육관에서 해서는 안 된다 한 것이 제가 10년 전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동축제는 사실은 정책성이나 지역성 특성에 맞는 금마로 옮겨달라 해서 사실 옮겨서 이때 동안은 제가 원망도 많이 들었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지고 사실은 그래서 효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원하고 부여에 갔었는데 부여에 유등이라는 것을 처음에 해서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해는 임대를 해서 한번 사용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그 예산 세운 것을 지금 우리 백제에 맞는 유등으로 만들어서 지금 우수축제로 전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중앙체육공이라는 특징 자체가 그게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서 축제를 같이 갈 수는 없다. 왜? 식재형과 산지형과 화분이 같이 갔을 때 이게 어우러지는 것이지 그래야만이 지금은 축제장 전용 축제장 사용 안 씁니다. 지금은 정원형이에요. 평소에 정원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공원이 형성이 되어야 모든 시민들이 행복감을 느끼고 거기서 힐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것을 좀 시장님께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정원형으로 좀 거기를 만들어 주시면 굉장히 활용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지금
전체 공원 면적의 사유지는 한 30% 정도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국유지, 뭐 여러 가지 시유지 이런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아까 사진에 봤지만 그 사유지는 빨간색 부분입니다. 가시 부분에 지금 사유지들이 많이 있는데 가운데는 거의 다 지금 국유지하고 시유지가 다 돼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감안하셔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예. 네, 박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